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자,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금전 위의 권리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처분은 점유 이전이라든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이라든 여러 가지 가처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있죠. 채권 외에 어떤 재산에 대한 이동을 금지한다든지 처분을 금지하든지 이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관리단에서 하는 가처분은 있죠. 본안 소송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과반이 통과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생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알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또 앉아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통상적인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가처분도 절차는 여러분들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접수하면 그러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하죠, 법원에서. 그러면 담보 제공하면 가처분 결정 및 집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압류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목적물 가액에서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는 10분의 1 정도고, 유체동자는 3분의 1, 채권 거박기 재산권은 5분의 1 정도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목적물 가액에서 20분의 1, 그 다음에 유체동차는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후에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공매로 받은 어떤 분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 전 소유자인 김땡땡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한 뒤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는 곧바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행해서 집행관과 함께 아파트나 상가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김땡땡은 없고 송땡땡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실제 집행 과정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우리가 이 소유자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3의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느냐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승계 집행문만 곧바로 받아서 착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처분 금지 가처분은 이럴 때 좀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도자가 나중에 또 이 변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위약금을 좀 많이 넣으라고 했죠. 계약할 때. 저번에 제가 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있죠. 이전 등기.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보십시오. 유튜브에. 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누구고 채무자 누구다.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보정 권리의 내용은 2000몇 년 매월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목적물 가액은 3억 원이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정려,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자, 볼게요. 채권자는 2000몇 년 매월 며칠 날 채무자로부터 결제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금 몇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면목으로 총 몇억 원을 지불하였고 소갑제 1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소갑제 2호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갑제 3호증, 영수증, 잔금 2억 원은 같은 해 4월 10일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몇억 원에서 뭐 2억,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시세가 많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이분은 매도자죠. 매매 대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을 계좌까지 폐쇄하면서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그 위약금을 좀 많이 내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채무자의 행태로 보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개연성이 농후한 바 이에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집행 보존을 위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채권자의 피보존 권리에 관한 소명이 명확한 점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담보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와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 방법으로 소갑제 1호증, 부동산 기상 증명서, 소갑제 2호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갑제 3호 영수증, 그 다음 통보서류, 이렇게 토지제작, 건축물 대작, 소속물 가입 계산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요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명도 소송하기 전에 이걸 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제가 제손화의 조서를 미리 하시라고 했죠. 자, 신청 취지 봅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후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랍니다. 이것을 땡땡 지방법원 20땡땡 타경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아서 이게 매각 대금을 완납한 소유자입니다. 소갑제 1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채무자는 대항력 없는 전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갑제 2호증 현황조사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이 되므로 집행 보전을 위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겁니다. 아까 가압류하고 요거는 똑같은 사항이죠. 자, 담보 제공 요 부분 제가 제 19조 요걸 들어가라 합니다. 자, 담보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3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방법, 소갑제 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 다음 소갑제 2호증 현황조사서, 첨부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송물 가입 계산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승계 집행모험 부여 신청서 있죠. 요거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점유증 가처분 신청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신청하면 됩니다. 자, 원고, 피고, 승계인, 이거. 위 사건에 관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래가지고 원고는 땡땡 지방구 사건에 며칠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에 기해서 건물 명도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명도 집행은 피고 승계인이 전대차 계약을 제시하면서 본건 건물을 점유 중에 있다고 하여 해당 집행은 불능이 되었습니다. 피고 승계인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실시 이후 피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전달해 피고로부터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승계인에 대한 승계 집행물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결 등본하고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도서 등본하고 집행 불능 도서 등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드물은데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임차인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화 조수 미리 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압류 가처분이 되었을 때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 그러니까 채권자가 어떤 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가압류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일방적 주장이 터잡아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구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가중 결정에 발령한 그 법원에 발령한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소명령 신청하도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되었다면 있죠. 원래의 가압류 가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이 신청만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쉽게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법원도 이 신청을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잘 받아주지가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가압류 가처분의 이의신청을 하고 그 등기에 말소를 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대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채권자, 야, 왜 소를 대기 안 하느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제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있죠.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2주 이상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자가 제소 신청의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두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도 있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압류 가처분의 이유가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이유가 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다. 즉 다시 말해서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이긴 경우가 그런 거죠. 또는 여러분들 좀 이따 보겠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대고 해방공탁을 했을 때 그런 겁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을 대기하지 않은 경우가 또 그럴 수도 있죠. 채권자 측에서 역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가 등기사항 증명서에 경루된 날짜, 그러니까 접수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가압류 집행 시기가 3년이라 했으니까 아까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물이 도달한 날에를 집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자, 해방공탁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채권을 가압류당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해서 담보토로 별도의 돈을 제공한다면 굳이 채권자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채권자는 있죠. 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현금만 공탁 가능해야 되면 요 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기는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 법학에 있는 그 판사분들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이 요 형평성을 좀 유지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무자에게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해방공탁입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밟아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있죠. 가압류 명령 그 자체 효력이 소멸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당장은. 그래서 채무자는 본안 소송에 승소하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당연히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서 해방공탁금도 회수하면 되죠. 그래서 금정공탁서 해방공탁이 있고요.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 이 해방공탁이 있습니다. 자, 담보로 제공한 현금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담보 사유의 소멸, 담보 권리자의 동의, 그 다음 권리 행사의 최고 기간의 만료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 뒤에 보겠습니다. 권리 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 뒤에 보죠. 이거는. 자, 가압류 가처분을 취하한 경우에는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증명원 및 소부 제기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취하한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입니다. 자, 위 당사자, 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 귀법원 2000 땡땡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서 관하여 귀법원이 땡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번 피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피신청인 채권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 이것은 신청인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이것이 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월 자료가 아니고 치료죠. 치료를 전혀 채권자에게 월 땡땡만원 상당의 치료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부산시 땡땡 뭐 어디 대 500m 제곱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 를 땡땡 지방법의 2000몇 년 타격 매토를 낙찰받은 사실 그것은 사실이나 그 뒤에 선순위로 경료되어 있던 선순위로 완료되었다 이 말이면 선순위로 경료되었다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서 채권자 가등기가 본등기로 가거든요. 경료되면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인데 자기가 막 이게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제 내보고 이렇게 뒤로 달라고 이래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소월 제1호증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상과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에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치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 등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확실한 거니까 취소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월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신청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소명령 신청서도 있댔죠. 제소명령.
자, 요거 보면 귀 당사자사의 기원 이것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이전 땡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해서 아직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 줄 것을 지금 명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명도 소송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아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재소송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괜히 또 재소신고서 그래서 또 하는 거죠. 부동산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대소 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 동본을 송달받았는데 채권자는 이거 지방법원 소유권 이전 청구 사건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권한소송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이거죠. 귀법원에서 별도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피신청인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며 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채권의 집행 보존을 위하여 귀원으로부터 2000땡땡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나 피신청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를 협조해주지 않은 부등의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 신청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 자, 요것도 가압류 결정 정분에 의해서 별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집행 취소. 자, 요것도 보면 별지 목록에 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에서 가압류 해방 공탁, 요 해방 공탁했을 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입니다. 요거는 뭐죠? 가압류 취소 신청서는 뭐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갚았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자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하고 좀 차이점 있죠. 가압류 취소 신청서하고는 그래서 첨부 서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서. 그래서 여러분들 담보 설득행위를 받을 때 이런 거죠. 귀 당사자 간의 기원, 이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은 손해담보로서 기원 공탁 공무원에게 땡땡이래 공탁한금 예를 들어 2천만 원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담보를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정명 판결문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가압류하고 가처분 그리고 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송달받은 채무자 입장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